지난 1999년 미쉐린 가이드의 3스타 셰프였던 마르코 피에로 화이트가 본인이 받은 모든 미쉐린별들을 스스로 반납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고든 램지의 스승으로도 유명한 이 셰프의 선택은 미식업계에 큰 논란을 일으켰죠. 그만큼 이 미쉐린 스타는 레스토랑과 셰프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도대체 이 미쉐린 가이드는 누가 언제 어디서 레스토랑을 평가하길래 그만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걸까요? 또 마르코 피에로 화이트가 자진해서 별을 반납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미쉐린 가이드는 프랑스의 타이어 제조 회사인 미쉐린에서 매년 봄마다 발간하는 식당 및 여행 가이드북 시리즈예요. 1900년대 이 타이어 판매상인 미쉐린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자동차와 도로, 제반 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서 이 사람들이 운전을 잘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그러니 이 타이어가 잘 팔릴 일이 없었던 거잖아요. 미쉐린은 어떻게 하면 이 타이어를 많이 팔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 한 가지 묘수가 떠올랐어요. 바로 무료로 이 여행 가이드북을 배포하는 것이었죠. 여기서 이 여행 가이드북이 오늘날의 미쉐린 가이드예요. 차량 소유자들에게 더 많은 자동차 여행을 유도하여 이 운전량을 늘려보자 라는 생각에서 시작된 거죠. 그렇다면 이 미쉐린 가이드의 결과는 어땠을까요? 초대박! 이 미쉐린 가이드북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은 가이드가 추천한 여행지를 향해 방방곡곡 여행 떠나기 시작했고, 이것은 자동차 판매로 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타이어 판매도 상승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초창기 미쉐린 가이드북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보다 조금 더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었어요. 타이어 교체 방법, 주유소의 위치, 숙박 정보, 도로 교통법규 등 이 여행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담고 있었죠. 그러던 1920년의 어느 날 미쉐린의 창업자가 한 가게에 방문했다가 이 미쉐린 가이드북이 선반의 받침대로 쓰이고 있는 것을 보고 말았어요. 이 가이드북을 무료로 배포하니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는구나. 그 후로 이 유료화된 미쉐린 가이드는 엄격한 기준으로 맛집을 선정해서 이 가이드북에 담아내기 시작했어요. 유료 광고도 절대 쉽지 않았죠. 미식의 나라의 프랑스에 전문가 수준의 미식 정보가 담긴 가이드북, 이걸 어떻게 참겠어요. 이 새로워진 미쉐린 가이드북은 세간의 큰 호평을 받으며 유럽 전역으로 팔려나갔고, 마침내 1926년 훌륭한 식당들에게 별점을 주는 미쉐린 스타 제도가 도입됐어요. 그리고 현재는 100년의 세월 동안 이 정보의 신뢰도를 바탕으로 명성을 쌓아 이 미식가들의 성서라고 할 만큼 미식업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책이 되었죠. 미쉐린 가이드는 자동차 여행 가이드북으로 시작한 책답게 각각의 별점에는 여행자를 위한 맥락이 담겨 있어요. 별 1개. 해당 지역을 방문하면 둘러볼 가치가 있는 훌륭한 음식점이다 라는 뜻이고요. 별 2개,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기 위해 우회할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죠. 마지막으로 이 별 3개, 해당 음식점을 맛보기 위해 그 지역으로 여행할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별점 평가 방식은 누가 어떻게 선정하는 걸까요? 미쉐린이 밝히기로는 이 가이드의 평가원은 요식, 케이터링, 호텔 등 업계 경력이 있는 미쉐린사의 정직원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이 각 평가원은 식당 방문 시에 자신의 신문을 절대 밝히지 않으며 요리의 대금도 전부 지불하는 것이 원칙이죠. 평가원들은 이 식사를 마치고 가이드 발간을 위해 편집자들과 함께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가진 후 이 별점 수여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은 평가원과 편집자들의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또 만약 만장일치로 식당의 별점 수여가 결정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평가원들이 3차례 이상 그 식당을 방문해 재심사를 한다고 해요.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미쉐린사에 검증되지 않은 주장일 뿐 쉽게 믿기는 좀 힘든 점이 있죠. 지금까지 실제로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거든요. 또 별점 선정에 대한 업계 종사자들의 의심과 비판도 많이 있는데요. 2020년 미쉐린 가이드 서울편이 발표되기 직전 한식당 윤가명가의 윤경숙 대표가 미쉐린이 돈을 받고 별을 달아준다고 했다는 주장을 했어요. 요약하자면 본인의 언니에게서 소개받은 미쉐린 가이드 컨설턴트가 연 4만 불과 항공료, 숙박비 등
약 2억 원을 제공하면 서울편에서 윤가명가를 3스타로 달아주겠다는 제안을 했고 계약서에 사인은 했지만 변심해서 이 계약을 파기했다는 주장이었죠. 명성에 금이 간 미쉐린은 이 의혹 외에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떠올랐었는데요. 모든 의혹에 대해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한번 돌아선 사람들의 민심을 돌리기란 정말 쉽지 않죠. 요즘은 미쉐린 가이드의 영향력이 전보다 상대적으로 좀 줄어든 기분이 들곤 해요. 세간의 의견도 두 가지로 크게 갈리죠. 개인마다 맛에 대한 취향이 다르고 선호하는 기준도 다 다른데 그걸 어떻게 고작 별점 한두 개짜리로 평가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과 그러니까 참고만 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지 말자라는 이 의견 두 가지로요. 뭐 양쪽 다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이 참고만 하기에는 미쉐린 가이드북이 너무나 큰 영향력을 갖고 있으니까요. 투명하지 않은 평가원들의 평가 기준에 자신의 요리가 더럽혀진다고 느껴 별 3개를 모두 반납한 마르코 피에르 화이트가 다시 한번 대단하게 느껴지는 순간입니다. Raise a glass, you've made it another year. Happy birthday, have a laugh, crack a smile, even shed a tear. Because